술집 퍼브하우스, 남자들의 우정, 단합 그리고 음모 장소에 관한 사연을 2회에 걸쳐 소개해드린다. 술을 빼놓고 어찌 인생을 논하랴. 우울해서 한 잔, 즐거워서 한 잔. 거친 남성들의 매력을 노출시켜주는 소품 중 음주 장면은 빼놓을 수 없는 감초다. 대형 화면을 장식하면서 문남성 관객들에게 끽줄 유혹해왔던 운치 있는 술집. 장소 또한 술맛과 비례되는 대상이다. 흥행가를 장식해왔던 작품 중 눈길을 끌었던 베스트 술집 25와 그에 얽힌 에피소드를 영화, 전문지 프리미어 할리우드 리포터 등이 추천했다. 술집 장소 영화명 순서 14. 더 크라운, 뜨거운 녀석들이 천칠. 런던 경찰 니콜라스 엔젤 사이먼 페그. 투철한 직업 근성으로 범죄 검거율 400%라는 경이적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변 동료들의 모함과 질투로 시골로 좌천당한다. 니콜라스의 새로운 부임지는 범죄율 제로를 자랑하는 평화로운 마을 샘포드. 시골 순경대니 버터맨 닉 프로스트가 파트너가 되어 사람 사는 곳에 범죄는 반드시 있다는 평범한 수사 진리를 차근차근 실행해 나간다. 주민들의 유일한 오락거리는 시골 마을 펍이다. 농부들과 주민들은 빨대를 사용해 파인트를 마시면서 인정 머리 없는 땅, 주인에 대한 푸념과 고된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펍은 외부의 불순한 침입자들을 1차적으로 차단하는 방범대 구실도 하고 있다. 15. 비하이브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2005. 은하계가 계획 중인 초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따라 인류는 지구와 함께 사라질 운명에 놓인다. 지구인 아서 덴트 마틴 프리맨은 친구 포드 프리펙트모스 델프의 도움을 받아 멸망 직전의 지구에서 간신히 탈출한다. 포드는 은하수 여행자들을 위한 안내서를 집필하기 위해 온 외계인. 만일 세상이 종말을 맞게 된다면 최후 10분 동안 꼭 찾고 싶은 장소로 설정된 펍이 비하이브이다.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1인 분량은 3잔의 파인트와 땅콩 한 접시이다. 풍성한 거품이 칼칼해진 목을 녹록하게 적셔주는 최적의 역할을 해낼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16. 터키 헤드 하드 데이즈 나이트 1964. 극성스런 팬들 때문에 개인적 일상을 박탈당하고 있는 비틀즈 멤버. 변장을 하고 록클럽을 찾아가고 이를 알아차린 매니저의 간섭, 멤버들의 예기치 않은 가정사 때문에 콘서트 진행이 삐걱거린다. 비틀즈 무명 시절 공연 장소로 이용했던 대중적인 술집 터키 헤드이다. 유명 록 밴드가 된 처지에서는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금단 영역이 돼버린다. 이놈의 지독한 인기. 비틀즈 멤버로서는 이제 술 한잔 들이키는 것도 수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된 링고. 스타의 푸념이 귓가로 들려오는 듯하다. 17. 대나무 라운지 좋은 친구들 1990. 이권을 위해서는 우정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으며 어제의 충복이 오늘은 단번에 제거 대상으로 지목된다. 마피아 내부의 냉혹한 조직 운영법과 FBI의 추격으로 늘 긴장하고 살아가는 갱스터들의 애환이 중첩되어 보여진다. 테이블 위를 놓여져 있는 붉은 조명기구, 바닥을 장식하고 있는 붉은 카페트.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음식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고 오직 팽팽한 시선을 마주치면서 술잔을 주고받을 뿐이다. 절친한 사이였던 헨리 힐레이리오타과 토미 드비토조 패시. 토미는 마피아 단원을 죽인 죄가로 보복 살해를 당하고 헨리도 경고를 무시하고 마약 거래를 지속해 조직의 응징을 자초한다. 죽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암흑가 조직원들의 운명. 헛헛한 미소 속에서 술잔을 마주치고 있다. 그대를 웃게 하는 농담을 주의하라. 를 잠언과 함께. 동정심은 사치라는 마피아 세계의 비정함을 떠올려주고 있다. 18. 이름 없는 술집, 겟 카터 1971. 동생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형이자 런던 갱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잭 카터 마이클 케이는 의혹의 사건 배후를 파헤치기 위해 홀로 사건 발생지인 뉴캐슬 지역 탐문 조사에 착수한다. 뉴캐슬역 주변. 맑은 날보다 습기를 머금은 우중충한 분위기를 감싸고 있는 지역이다. 억울한 동생 죽음의 진상을 위해 이곳을 찾은 카터는 이름 없는 술집을 찾아 얕은 유리잔으로 된 파인트 분량의 맥주를 주문한다. 19. 토치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 1984. 록그룹 보컬 엘렌 다이안 레인. 갱단 본버스 리더 레이븐 일렘 데포우는 그녀를 납치한다.
톰 마이클 파레은 혈기왕성한 의열 청년의 도움을 받아 공버스 아지트를 공격해 엘렌을 구출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레이븐과 톰은 리치몬드 거리에서 최후의 대결을 펼친다. 미모의 여성 로커를 사이에 두고 펼치는 사랑의 대결, 오토바이 폭주족, 귀청을 자극시키는 로큰롤 등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는 1980년대 음악을 가미시킨 액션극으로 주목받았다. 청춘들의 회합 장소로 등장하는 토치는 영화에서만 등장하는 가공의 장소였지만 실제 존재하는 것만큼 뜨거운 주목을 받은 대중 주류점이다. 월터 힐 감독은 이 장소를 드라이버 1978, 48시간 1982 등 자신의 연출작에서 적극 등장시킨 일화도 남긴다. 얼굴에 칼 자욱이 새겨진 폭주족. 레이븐이 엘렌의 관심을 얻기 위해 거친 심성을 억누르고 고심하는 장면도 눈여겨볼 만하다. 20. 프랜싱포니 반지의 제왕 시리즈. 여보게 친구들. 여기 아주 흥미로운 공간이 있네. 암흑의 제왕 사우론이 만든 마법의 반지를 손에 넣게 된 호빗 빌보. 10일 첫 번째 생일을 맞은 빌보. 조카 프로도에게 세상을 혼란에 빠뜨릴 절대 반지를 불의 산을 찾아가 파괴시킬 장대한 여정을 부탁한다.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는 고대를 배경으로 한 반지의 제왕. 이 시기 술집으로 추정되는 장소는 프랜싱폰이다. 불결하고 악취가 풍겨올 것 같은 분위기는 순진하고 작은 체구의 호빗들이 드나들기에는 부적합한 장소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그렇지만 때에 찌들어 있는 인간 사내들이 찰나적인 쾌락을 위해 즐겨 찾는 역할도 해낸 듯하다. 21. 패셈의 그랜드 슬램 스피커이즈. 벅시 말론 1976. 뉴욕 이스트 사이드 거리. 무기 제조업자 댄디파와 밀주업자인 뚱보 샘파는 양보 없는 영역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엄격한 금주령 시대의 술집을 운영하며 밀주를 판매하고 있는 샘. 신복이 댄디파의 공격을 받고 죽음을 당하자 벅시에게 긴급 도움을 요청한다. 벅시는 샘의 술집에서 배우가 꾸민 쇼걸 블라우시를 발탁해 그녀를 할리우드로 진출시킬 계획을 추진한다. 음주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시킨 1930년대 금주법 시대. 뚱보샘은 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주류를 판매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철저하게 공권력을 조롱한다. 그는 바에서 취기에 젖은 손님들의 유흥을 위해 10대 소녀들을 춤꾼으로 내세워 성인을 무색하게 만드는 농염한 댄스 공연도 병행시킨다. 22. 토니 술집, 비열한 거리 1973. 마피아 보스의 조카 찰리 아비키테. 양립할 수 없는 종교와 범죄 사이에서 정신적 혼란을 느끼고 있다. 다혈질 사고뭉치 자니보이 로버트 드니로 때문에 삶의 고민이 더해진다. 서녀를 떠올려주는 붉은 조명, 습한 기운이 담겨있는 듯한 술집 분위기는 아득함보다는 흡사. 어둑어둑한 지하 동굴을 찾아온 것 같은 묵직한 느낌을 풍겨주고 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뉴욕의 감추어진 추한 일면을 노출시키기 위해 이런 분위기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자니와 찰리가 즐겨 찾는 토니 데이비드 프로발가 운영하는 술집은 사륙과 총을 들고 있는 가운데 마음 한편에서는 종교적 구원을 갈망하는 거친 남자들을 잠시나마 위안시켜주는 장소가 되고 있다. 23. 밥 컨트리 벙커, 블루스 브라더스 1980. 시카고 부근 천주교 고아원 출신의 제이크 존 벨루시와 에루드된 에크로이드 형제. 리듬 앤 블루스 가수를 자처하는 이들은 양복, 모자, 안경을 모두 검은색으로 착용해 자신들의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5,000 세금이 연체되어 고아원이 교육청에 팔리게 된다는 말을 원장 수녀로부터 전해 듣고 고아원을 살리기 위한 대대적인 모금 공연을 펼친다. 블루스 브라더스 형제들이 요란한 기금 모금 축제를 준비하던 도중 도로변에 위치한 대중 술집 밥 컨트리 벙커를 찾게 된다. 홀 안에서 컨트리 음악이 울려 퍼지는 술집에서 형제들은 야심만만한 공연의 일부를 즉석에서 시연하면서 자신들의 모금 계획의 대성공을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24. 벨기에 펍 킬러들의 도시 2008. 영국 성공회 소속 대주교를 암살한 킬러 레이 콜린 파렐과 캠브레단 글리스. 암흑가 보스는 공권력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두 사람에게 2주 동안 벨기에 관광도시 브리주로 피신할 것을 지시한다. 중세풍 관광도시 브리주. 낙천적인 킬러 켄은 유유하게 관광을 즐기지만 혈기왕성한 레이는 지루하다. 어느 날 피아노 소리가 은은하게 울리고
촛불이 켜져 있는 분위기 있는 술집을 찾은 두 사람. 이때 킬러들의 보스 해리 랄프 파인즈는 켄에게 대주교를 암살할 때 킬러들의 규칙을 어긴 레이를 처단하라는 밀명이 떨어진다. 머지않아 켄과 레이는 서로를 죽여야 되는 냉혹한 게임에 빠지게 되지만 맥주 잔을 주고받는 바에서만큼은 잠시 속세의 이런저런 고민을 진솔하게 주고받는다. 25. 이스트 엔드 펍, 릴바이 마우스 1997. 이스트 엔드 펍은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세계 연극계 본산인 런던 이스트 엔드 근처에 있는 대중 술집이다. 운치 있는 입구 장식이 애주가들의 발걸음을 유혹하고 있다는 칭송을 듣고 있다. 연기파 배우 게리 올드만이 시나리오와 메가폰까지 잡은 릴바이 마우스는 런던 외곽 지역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 가족들이 겪는 고단한 인생 일화를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 마약 중독에 빠진 동생 빌리 찰리 크리드 마이너 스마일즈 때문에 삶의 고충이 가중된 형 레이레이. 윈스톤은 매우 비통한 심리적 상태를 바해서 술을 들이키는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업주부였던 모친 캐슬리는 어린 게리를 데리고 이스트 엔드 펍을 종종 찾아 홀 손님들의 갈채를 받으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이 장소는 용접공으로 일하던 부친 레오나드 베트렘 올드만도 즐겨 찾던 장소로 알려졌다. 아침 9시까지 술을 즐겼던 부친은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였으며 급기야간 암으로 사망했다는 애잔한 가족사를 공개했다.